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노브랜드의 기업 분석과 수요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14,000원, 청약은 하겠지만 한편의 코미디로 박제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노브랜드는 의류 제품을 디자인하고 생산,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브랜드 하면 이마트에서 자주 보는 노브랜드를 떠올리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상장하는 노브랜드는 이마트의 노브랜드와 전혀 관련 없는 의류업체입니다. 다만 이마트의 노브랜드가 한글 노브랜드로 의류를 판매하자 상표 등록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브랜드가 승소하여 이마트의 노브랜드는 의류에서 한글 노브랜드를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노브랜드의 품목별 매출 내역을 보면 니트와 우분 제품으로 나뉘어집니다. 니트 매출이 66.35%로 우분 매출의 2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트와 우분은 무엇일까요? 둘 다 섬유를 소재로 해서 만든 원단입니다. 우분은 흔히 직물이라고 불리며 섬유를 가로, 세로로 교차하여 만든 원단입니다. 가로, 세로를 튼튼하게 연결하기에 신축성이 적어 잘 늘어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니트는 루프를 형성하여 연결시켜 만든 원단입니다. 우분, 직물과 달리 신축성이 좋은 특성이 있습니다. 노브랜드 사업 초기에는 국내 공장 등을 통해 생산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높아지자 해외 생산 비중을 증가했습니다. 현재는 100% 해외 소재 자회사 공장들을 통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노브랜드의 공장은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규모만 놓고 보면 베트남의 비중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브랜드의 매출 원가를 알아보면 니트와 우분 제품의 원가율이 88.07%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원가율이 매우 높기에 큰 수익을 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노브랜드의 가장 큰 매출처는 미국 의류 브랜드인 갭입니다. 노브랜드는 갭이 보유한 올드네이비 갭에 납품을 하고 있고 매출 비중이 25.81%로 전체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와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수주 잔고가 있고 15년 이상 거래를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경쟁업체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브랜드는 영원무역, 한세실업, 신원 등과 경쟁을 하고 있고 동일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고객사에 대한 독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에 따라 영업이익을 크게 높이기도 어려운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익성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흑자로 전환된 이후 흑자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매출의 변동이 상당히 크고 영업이익의 변동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어서 공모자금 사용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브랜드는 이번 공모로 유치한 자금을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타로 사용 예정입니다. 시설자금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지역 신규 공장 증설 및 시설 투자에 사용이 됩니다. 공모자금의 일부는 채무상환에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노브랜드의 단기 차입금은 692억 6,400만 원입니다. 금리가 최대 7.26%로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공모자금의 일부인 14억 5천만 원을 상환해봐야 이자 비용은 크게 절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노브랜드의 2023년 영업이익은 약 105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금융비용으로 나간 비용은 264억 원이나 됩니다.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이자 보상 비율은 1.44로 크게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자 보상 비율이 이렇게 낮아진 데는 금리 상승으로 이자가 상승한 영향과 영업이익이 하락한 결과입니다. 이자 보상 비율이 1이 되지 않는 기업은 한계 기업, 좀비 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노브랜드는 더 이상의 영업이익 악화는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브랜드는 해외 공장과 설비 등 고정자산이 많아 수익 가치가 아닌 자산 가치, PBR을 가치평가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국내 상장된 회사인 C사이트, 한세실업, 태평양물산을 비교 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비교 기업들은 모두 수출 비중이 50% 이상이고 주요 고객사가 겹치는 업체입니다.
세계 기업의 PBR을 평균한 1.31이 노브랜드 가치 산정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교 회사들 간의 PBR도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태평양물산은 0.43밖에 되지 않는데 C사이트는 무려 2.26이나 됩니다. C사이트의 PBR은 왜 이렇게 높은 것일까요? C사이트는 2023년 12월 21일 공모주가 열풍이던 시기 NH스펙 28호와 합병으로 상장한 회사입니다. 열풍에 힘입어 상장 초기 51,500원의 고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하락을 하긴 하였지만 아직도 동종업계에 비하면 매우 높은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C사이트는 2023년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아무리 순이익이 아닌 자산가치를 비교한다고 하였지만 적자 기업을 비교 대상으로 편입한 것입니다. C사이트를 비교회사로 적용하여 높은 PBR 배수 1.31을 구하였고 이를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은 12,858원입니다. 여기에 14.45%의 할인율이 적용된 상단이 11,000원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수익을 기반으로 한 펄을 따져본다면 확정된 공모가 14,000원 기준 펄은 72.15나 됩니다. 비교회사 중 흑자회사인 태평양물산 TP의 펄가 13.66이고 한세실업의 펄가 7.78인 것을 고려한다면 경쟁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평가인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가가 급상승하며 고점 논란이 있었던 한미반도체의 펄도 50.67 수준입니다. 경쟁사인 태평양물산은 노브랜드의 매출보다 2배 이상 많은 1조 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4.4%, 순이익률이 0.65%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당 업계가 전반적으로 저수익성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노브랜드의 공모가 고평가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금 우스운 일이 있습니다. 노브랜드는 2024년 3월 5일 증권신고서를 등록하였습니다. 처음 증권신고서를 등록했을 때는 PBR이 아닌 PER 방식으로 공모가를 산정하였습니다. 당시 비교 기업으로는 퍼가 매우 높은 해외 기업을 포함하고도 11.3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적용 당기순이익 111억 원을 적용하여 주당 평가가액 12,648원을 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도 해외 기업이 포함되어 펄을 끌어올린 적용포만 문제가 아니라 적용 당기순이익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노브랜드의 3분기까지 당기순이익은 약 48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 발생한 세무조사를 통해 약 35억 원의 법인세 추징이 발생하였습니다. 노브랜드는 세무조사를 통해 발생한 법인세 35억 원을 일회성 비용으로 판단하고 당기순이익에 더해 83억 원의 순이익을 구하였습니다. 심지어 3분기까지의 순이익 추세가 그대로 4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단순히 곱해서 최종 연한산 수익을 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심사가 지연되고 증권신고서가 수정됨에 따라 2023년 전체 순이익이 공개되었습니다. 노브랜드의 2023년 3분기까지의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106억 원이었지만 2023년 전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47억 원이었습니다. 결국 4분기 흑자가 늘기는커녕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노브랜드는 금융기관이 아니고 고정자산 비중이 크지 않기에 PBR을 사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밝힌 점은 또 하나의 유머 포인트입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브랜드는 미국 대형 의류회사 등을 주고객으로 자회사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의류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자체 브랜드가 없어 노브랜드로 볼 수 있습니다. 독점이 아닌 다수 업체가 경쟁하며 공급하는 상황이기에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가율이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노브랜드는 증권신고서 등록 당시 2023년 3분기까지의 순이익을 기반으로 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가치 산정 당시 세무조사로 추징된 세금을 일회성으로 판단하고 순이익에 더해서 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분기까지의 순이익을 연환산하기 위해 3분의 4를 곱해 가치를 산정하였지만 심사기간이 연장되어 밝혀진 4분기 수익은 적자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노브랜드는 등록 당시 순이익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하였습니다. 금융기관 고정자산 비율이 크지 않아
자산 기반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지만 수익이 줄자 높은 공모가를 유지하기 위해 PBR을 가치 산정 지표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노브랜드는 한 달 만에 금융기관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PBR 수치를 높이기 위해 적자 기업, 스펙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C사이트를 포함하여 가치를 증대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브랜드는 5월 13일 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5월 14일 화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청약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되기에 1일차인 5월 13일은 오후 10시까지 야간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주초에 진행되는 청약이지만 5월 15일 수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로 공휴일입니다. 그에 따라 환불일이 3일 뒤인 5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윈팩의 실권주 청약이 확정됨에 따라 노브랜드와 윈팩의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하지만 윈팩의 실권 규모가 4억 원이 되지 않기에 크게 관심을 갖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에 표기된 노브랜드의 상장일은 5월 23일입니다. 일반 공모주와 청약 기간이 겹치지 않기에 노브랜드는 5월 23일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브랜드는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를 통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11,000원보다 27.27%가 높은 14,000원으로 공모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수요측에는 2044개의 기관이 참여하였고 경쟁률은 1075.61대 1입니다. 참여한 기관에 비해 경쟁률이 낮아 보이지만 이는 허수성 청약 방제가 적용되어 그렇습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 수부터 비교해보면 노브랜드의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은 상당히 많은 편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혜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브랜드의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밴드 상단 초과에 대다수가 몰렸습니다. 수혜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99.66%, 상단이 0.34%입니다. 중간, 하단 미만에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공모가로 정해진 14,000원을 초과하여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이 무려 89.39%나 되었습니다. 노브랜드의 공모가가 상향된 것은 기관 투자자들이 배정을 받기 위해 높은 금액을 적어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혜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브랜드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건수 기준 3.57%, 수량 기준 4.51%입니다. 기간별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6개월이 0.35%, 3개월이 3.54%, 1개월이 0.32%, 15일이 0.31%입니다. 장기인 6개월, 3개월이 조금이라도 더 많긴 하지만 전체적인 의무보유 확약 수치가 매우 낮기에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브랜드의 의무보유 확약 수치를 2023년부터 2024년 진행된 수혜측과 비교해보면 2023년 평균 10.61%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테크 IMDBX보단 조금 더 많고 큐로셀 그린리소스보다는 조금 낮은 의무보유 확약입니다. 노브랜드의 수혜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노브랜드는 경쟁률이 매우 높고 의무보유 확약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좀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허수성 수혜측 방지 이후 수혜측 중 비슷한 규모인 한싹, 유진테크놀로지, KNS, 스튜디오 3위과 비교해보면 참여는 제일 활발하지만 의무보유 확약은 제일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브랜드의 수혜측 결과는 보통 혹은 보통 이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청약 정보와 청약 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브랜드는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노브랜드의 직원 수는 모두 361명이고 평균 근속년 수는 7년 10개월입니다. 평균 연봉은 약 5,500만 원 수준입니다. 평균 연봉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임원들의 연봉은 높은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대주주인 김기용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이선희 주주는 각각 9억 1천만 원, 8억 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노브랜드의 2023년 순이익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노브랜드보다 회사 규모가 훨씬 큰 HD 현대마린솔루션도 5억 이상 받는 임원들은 없었습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이선희 부회장은 노블인더스트리와 노브랜드의 대표이사를 겸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블 인더스트리는 2019년 노브랜드와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선희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노블 인더스트리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노블 인더스트리와 노브랜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문제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국세청이 제기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부동산, 빌라의 관리비, 업무와 무관한 비용, 차량 용역 구입 비용 등 사업과 관련 없는 법인카드 지출액, 자녀의 학자금 등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노브랜드는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최대 주주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노브랜드의 100% 자회사 중 HWI 인터내셔널은 노브랜드의 옷을 미국 고객사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해당 회사는 원래 노브랜드가 소유하지 않고 노브랜드의 최대 주주가 개별적으로 보유했던 회사입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HWI 인터내셔널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올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족이 소유한 양념 소스 등을 납품받아 문제가 된 통행세 논란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회사의 이익보다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브랜드는 2022년 6월 김기용 최대 주주에게 135억 원을 주고 해당 회사를 100% 자회사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최대 주주는 회사 매각을 통해 현금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노브랜드의 100% 자회사가 되고 나서는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일반 청약자 청약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25%의 주식이 배정되었고 금액으로는 42억 원입니다. 매우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이번 청약의 균등 배정 주수는 15만 주입니다. 최근 진행된 청약의 청약자 수는 40만 명 이상이고 삼성증권으로 진행되었던 이전 청약인 이닉스의 청약에 참여했던 청약자 수가 43만 8,508명인 것을 고려하면 예상 균등 배정 주의수는 0.4주 이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에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장 낮은 온라인 전용 등급의 경우 7,500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7,500주의 청약 증거금은 5,250만 원입니다. 노브랜드의 최소 단위 청약은 20주입니다. 20주의 청약 증거금은 14만 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브랜드는 확정된 공모가 14,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147억 원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입니다. 노브랜드의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22.74%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261억 원입니다.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가격이 평균만큼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상장일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21.51%로 낮아지고 금액은 247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 보유 확약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35.6%, 일반 청약자가 16.1%, 공모기관이 48.3%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이 35.6%로 아주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기에 금액으로는 약 93억 원 수준입니다. 작은 규모로 볼 수 있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그리고 기타 개인 주주들로 볼 수 있습니다. 노브랜드의 소액 주주 숫자가 162명으로 많은 편입니다. 현재 비상장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 되고는 있지만 거래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증권 플러스 비상장 현재 주가가 32,000원이긴 하지만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형성된 주가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비상장 거래 플랫폼인 서울거래 비상장은 아예 체결 내역이 없습니다. 노브랜드는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은 없습니다. 노브랜드는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전환 우선주가 있습니다. 다만 전환 가격은 공모가와 같은 주당 14,000원이고 금액은 약 200억 원입니다. 노브랜드의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일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오픈롤, 스튜디오 미르보다 조금 더 많고 모델 솔루션,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보다는 조금 적은 유통 물량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 유통물량과 비교하면 K웨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일 유통물량은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브랜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가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100%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브랜드는 이마트의 노브랜드와 이름만 갖고 관계가 없습니다. 노브랜드는 의류를 생산,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노브랜드는 가치 산정과 관련된 이슈가 있고 세무조사와 자회사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약에는 손실을 10%로 제한할 수 있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상장하는 날부터 3개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단점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청약 수익이 이어지고 있는 점, 상장일 규모가 작은 점, 단독 상장인 점, 3개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된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자체 브랜드 없이 의류 생산, 납품을 하는 업으로 부가가치 수익성이 낮은 업종인 점, 세무조사 결과 문제점이 지적된 상황인 점, 공모가가 고평가인 점, 자회사 등 이슈가 있는 점, 그리고 환불일이 공휴일을 포함한 3일인 점이 단점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노브랜드는 큰 가치를 가진 회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장일은 가치와 무관합니다. 노브랜드의 상장일 규모가 작고 심지어 노브랜드를 이마트와 관련된 회사로 오해하는 투자자도 있기에 청약은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다만 비슷한 상장일 유통물량이었던 오픈럴 스튜디오 3익의 사례를 참고하셔서 절대 장투하는 일은 없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노브랜드는 상장일 공모가 14,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56,000원, 하한가 60%는 8,400원입니다. 청약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가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